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서울에 집 안 사고 그냥 월세 산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일자리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물가가 비싸다. 시골 인구가 없어서 더 비쌉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글입니다. 집 안 사고 월세 산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요? 와, 진짜 아니라다 아니래. 물론 서울에 집값이 비싸긴 해요. 엄청 비쌉니다. 근데 꼭 서울에 집을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 맞죠? 그리고 집도 안 사고 월세 살 것 같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월세 가격이 올 텐데. 진짜 아니란 생각이다, 맞죠? 진짜. 근데 분명히 이런 생각 가진 분들 많을 거야, 아마. 나 지금 월세 사는데 딱히 뭐 이제 문제 없으니까 평생 월세 살아도 되겠다. 아니, 이런 사람들 때문에 월세가 올라가는 거야, 이게. 월세 사세요, 그러면. 계속 월세 살아봐. 주거환경이 좋아질 수가 있는지. 아니, 월세로 돈 다 나가는데 불안 안 합니까? 뭐 서울 월세 말고 나가는 게 없나? 뭐 식비나 뭐 교통비, 아니 문화생활, 뭐 그런 건 없나요? 무슨 배짱이지? 쭉 월세로 사세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월세 가격이 막 2배 이상 올라도 님은 쭉 월세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말립니다. 뭐 본인이 그렇게 사겠다고 하는데, 요즘 보면 댓글 보면 좀 그런 게 많아요. 좀 근시안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당장이 어떻게 돌아가니까 나중에 돌아가겠지. 나중에도 문제가 없겠지. 이런 마인드. 저는 요즘 이거 보면서 세상을 살면서 근시안적인 마인드로 살았을 경우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만 집중하고 미래는 보지 않는 사람들. 이 댓글도 굉장히 근시안적인 마인드죠. 당장 어떻게 사니까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겠지. 아니란 마인드. 그런 아니란 마인드로 서울 바닥에서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국에서 프리터족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일까? 프리터가 뭐냐면 정상적인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바 같은 걸로 있잖아요. 생계 유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원으로서 회사에서 이제 종속해서 꾸준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뭐 쿠팡 플러스나 아니면 이제 뭐 배달, 예, 대리운전 이런 일로 먹고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프리터족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편의점 알바나. 서울이 월등하게 많아요. 예, 대부분 프리터족이 서울 쪽에 있습니다. 서울의 수도권에. 왜냐하면 지방 그렇게 못 살아요. 지방은 직장 다른 곳에 못 들어가면, 회사에 못 들어가면 프리터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 프리터를 할 만한 일자리가 별로 없어. 배달콜도 많지 않고 알바 자리도 많지 않고. 그나마 쿠팡 있는데 쿠팡만 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서울에 그런 프리터족이 많아. 근데 과연 프리터족이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평생 프리터만 해가지고 살 수 있을까? 지금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근시안적이거든요. 지금 프리터가 가능하니까 나이 먹어서도 가능하겠지. 과연 프리터족 중에 자산이 많은 분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얼마 있을까요? 절대 다수의 프리터족은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매달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거, 이게 다예요. 왜냐, 프리터족의 목적이 뭐냐면 그런 겁니다. 뭔가 이제 일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겠다. 나는 그냥 생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만 벌겠다, 이거예요. 굳이 많이 벌려고 애쓰지 않겠다. 굳이 몸이 축나면서까지 일하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딱 필요한 만큼만 벌겠다. 그럼 뭐 저축 같은 거 많이 못하겠죠. 거의 못한다 봐야겠죠. 서울에 일자리가 많은 건 사실이긴 해요. 뭐 틀린 말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인구가 먹고 살려면 다 일자리가 많아야겠죠. 근데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게 좋은 일자리만 있냐,
서울에 좋은 일자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좋은 일자리보다 안 좋은 일자리가 월등하게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서울에 중소기업, 조소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중소, 조소가 많아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지방에 조소가 많고 서울에는 없을 것이다. 땡입니다. 땡. 틀렸습니다. 완전히. 서울이 조소가 더 많습니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오히려 서울의 사무직이 상당수가 조소입니다. 상당수가. 서울에 그런 조소 사무실 보면 임금이 많지 않습니다. 한 200만원 초반대예요. 근데 그것도 지원자가 넘쳐요. 그래서 서울은 서비스업이 많아. 왜냐, 서울에 그런 이제 건물들이 많잖아요. 백화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상담원, 뭐 계산원, 점원 이런 분들 뭐예요? 서비스업이죠. 이런 쪽에 수요가 많아. 근데 서비스업은 단점이 뭐냐면 구하기는 쉬운데 임금이 작아요.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이런 일자리가 많습니다. 서울에. 물론 좋은 일자리도 있습니다. 뭐 전문직이나 그런 이제 대기업 본사 그런 일자리도 있는데 그런 일자리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좀 고스펙, 고학력 그런 분들이 그 일자리를 거머쥐는 거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무직과 서비스업 그런 일자리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런 데서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서울에서 아마 돈을 모으고 살기에는 좀 빡빡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N잔더가 많은 거고. 근데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의 알바 시장도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 많이 들리거든요. 알바도 요즘에 최저임금 올라가지고 이제 근무 시간을 많이 이제 보장하지 않는다. 그 주휴상을 안 주려고. 그래서 편의점 알바도 보면 요즘에 주 14시간 이렇게 사람 뽑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주는데 근무 시간이 짧은 거죠. 알바 같은 근무 시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근무 시간 짧아가지고 일을 해도 돈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알바를 여러 개 구해야 돼. 예전에 제 방송에 계셨던 분 중에 편의점 알바만 5개 하신 분이 있어요. 5개. 예, 5개랍니다. 5개. 어떻게 하냐면 야간에 3군데 모여요. 3군데. 오후 알바 2개 해가지고 5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월화 7시간씩 2개, 수목금 4시간씩 3일, 그리고 토일 7시간씩 해서 3개, 그 다음에 오후 1개, 2개 들어가서 5개예요. 5개를 구하는 거야.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차가 있었어요. 자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산대요. 아무튼 그러고 있었거든요. 좀 특이하죠. 아, 저럴 거면 제대로 된 데 한 군데 들어가서 일하는 게 낫지 않나, 이 생각 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런 분도 있더라고. 약간 특이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 서울 같은 데는. 아무튼 서울 사는 거 좀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서울 간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 잘못 살면 진짜 낭패 봅니다. 난 걱정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 지방보다. 서울에 계신 분들이. 서울은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얼마든지 도태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사는 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어디 살면서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으면서 서울뽕에 취해서 나이만 먹고 30대 어영부영하다 금방 40대면 그냥 도시 빈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케이스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는 사람도 40 후반인데 화장실도 없는 월세방 사는 중 계속 집의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내가 20대에 그 사람 봤는데 20대는 게임에서 다니고 빌라 살았다가 40대 후반에 배달하면서 화장실도 없는 월세방 산다. 차라리 지방이면 구축 아파트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레스토랑 매니저 하면서 원룸에서 고양이 키우면서 사는데 계속 월세방 전전하다 결국 지하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뭐냐면 이게 아주 좋은 얘기 하셨는데 뭐냐면 그런 거예요. 서울에서 별로 대단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서울 가서 이제 월세를 살았을 경우
이제 말로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말로가 이 무서운 거야. 서울뽕 무서운 거야. 굉장히 많아 이게. 서울뽕이 취한 사람들이 그냥 서울에 왔다고 자기가 뭔가 되는 거면 내가 지방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 오에이크님도 공감하시죠 이 말 들으니까. 지가 뭐 대단하다고. 아니 서울에서 만약에 돈을 많이 벌고 서울에서 어느 중앙에 갇히면 대단한 게 맞아. 인정해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아니 여러분 아무리 서울 사는 게 좋다고 하더라도 그냥 남의 집에서 얹혀 살면서 나이 먹고 모은 돈도 없이 그냥 전전금 사는 게 부럽습니까 그게? 부러워요? 그리고 서울 살면 뭐 여기저기 다 갑니까? 서울 살면요 바쁘고 피곤해서 가지도 못합니다. 자 GAC GT님 KT님 서울 살아보셨죠? 7년 살아봤잖아. 여기저기 돌아다닙니까? 돌아다닐 때도 있지만 보통 지하철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가지고 왔다 갔다 시간 많이 소비하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일 끝나면 어디 가고 싶지 않아 이게. 처음 갔을 때는 뭐 한강이 어떻고 유산필장이 어떻고 뭐 홍대가 어떻고 간단 말이에요. 몇 번 가잖아요. 그게 그거야 이게. 몇 번이 신기하지. 왜냐 복잡해서 서울은 기본이 다 복잡하거든. 근데 내가 먹고 사고 일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이게. 일상이 되니까. 놀러 갔을 때는 이런 게 뭐 그냥 문화니까 야 서울에 사람 많다 바글바글거린다. 야 지방이 없네. 신기하긴 한데 계속 보잖아요. 일상이 되면 아 피곤하다. 왜 이렇게 사람들 많은 거야 진짜. 아 빨리 좀 갑시다 제발.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냐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좋은 분이야 서울 가면 되는 건데 그 능력이 좋은 사람들 얼마 없다는 거죠. 지방 사람들 중에. 맞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서울에서 어영부영 살잖아요. 어영부영 살면 봐봐. 돈을 못 모은다니까. 도시빈민. 도시빈민이 어마하게 많아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 하면 그냥 먹고만 사는 거야. 먹고만 사는 거. 먹고만 사는 거지 돈이 모이지가 않으니까 뭔가 이제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삶의 질. 그냥 먹고 사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모은 돈은 없지만 물가는 올라가. 그렇다고 내 버는 돈이 갑자기 확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관경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이제 돈이 없으니까 월세는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니까 내가 살았던 집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야. 계속 이사 가는 거야. 안 좋은 집으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거. 그러다가 화장실도 없는 월세방. 와. 화장실도 없는 월세방이 얼마나 퀄리티가 안 좋아. 화장실이 밖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주택인 것 같아요. 원룸은 아니야. 이런 집이 있어요, 서울에 보면. 화장실이 밖에 있어. 오래된 집이에요, 이거. 안 봐도 비교해요, 여러분. 한 40년 넘은 집이에요. 옛날에 보면 서울 같은 데 보면 정말 대단한 공간을 집처럼 꾸며가지고 월세 받는 곳 있거든요. 아마 그런 집인 것 같아. 월세가 엄청 싼데, 네, 월세가 엄청 싼 곳일 겁니다. 화장실도 없고 아마 세면실도 없을 거예요. 그냥 방 하나가 전부야. 그럼 이런 문제가 뭐냐면 샤워를 못 해요. 화장실 갈 때 있잖아요. 밖에 있기 때문에 엄청 추워, 덥고 삶의 질이 완전 떨어지는 거죠. 나이 먹거리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이게 부러워요, 여러분? 배달하면서 화장실도 없는 월세방. 부럽냐고요. 이렇게 살면 문제가 안 생기겠냐고. 근데 이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야 이게. 불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다놓고 얘기하지만 뭐 서울 산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있죠. 그 불화할 필요가 없어. 내가 지방에서 적당한 직장 가지고 있으면 그게 더 나아. 이거 여러분 길게 봐야 됩니다. 잠깐 서울 산다고 나도 서울 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너 서울 살아라. 난 지방 일자리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갈게. 10년 뒤에 보세요. 10년 뒤. 그래서 나는 지금 서울에 무작정 짐 싸들고 올라가는 사람들 좀 걱정돼요. 사실 걱정된다니까. 뭐 이를테면 목적이나 어떤 이제 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남들 가니까 나도 가야겠다. 젊은 사람들 많이 몰리니까 뭔가 막연한 이유로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 막연한 이유로 가잖아요. 그럼 막연하게 사는 거야 그냥. 잠깐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이 먹어서 쭉 막연하게 사는 거죠. 뭔가 성장도 안 되고 나아지는 것도 없이. 이렇게 살면요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분들은 정신 차리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뭐냐면 나이 먹고 있잖아요. 서울에 살다가 나이 먹고 지방에 내려오잖아요. 할 게 없습니다. 정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서울에 있는 거야 이게. 지방 사람들이 안 될 거야. 아니 저렇게 서울 살 거면 짐 싸들고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못 내려와요. 왜냐 이미 서울 문화에 젊은 시절 다 보냈기 때문에 서울은 잘하는데 지방은 잘 몰라.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지방에서 일을 못해요. 예, 일 못합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은 서비스업이잖아. 지방은 공단이고 연관성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지방만 정 못해요. 그러면 계속 서울 사는 거예요. 저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서울에서 이제 올라가 사는 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뭐 능력이 좋은 분들이야, 학벌이 좋은 분들이야 좋은 직업 찾아서 서울 간다고 쳐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지방 사람이 서울에 가가지고 그런 좋은 직장 가질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고만고만 일자리 찾는 거예요. 고만고만 일자리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적고 적은 소득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간 돈이 많아서 저축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나이 먹고 모아놓은 돈 없이 점점 주강에 안 좋은 곳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